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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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왜 아동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는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꼭 알아야 하나요? 권리 협약이 왜 중요하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지 못하지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센티미터처럼.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협약 제1조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이라 부른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만 18세가 되기까지의 기간을 아동기라고 합니다. 협약은 아동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협약은 아동이 성인과 동등하며 독립된 인격 체임을 말합니다. 아동은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절대적 권리를 지닌 권리의 주체자임을 천명합니다. 또한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음도 명시합니다.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 아동을 작은 성인, 부모의 소유, 미성숙한 존재, 인간이 되어가는 존재로 인식해 왔습니다. 협약은 그러한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오며 아동이 권리의 주체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명시합니다.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의 인권을 갖고 있는 주체임을 명시한 문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협약문이고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이 누구이고 아동 인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문건이다. 아동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에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 존중, 충족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든 문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 권리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큰 틀이고 약속입니다. 협약은 책임을 수반하는 진정한 아동 권리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이 누구이고 또 아동 권리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알아야 우리는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서 활동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아는 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아동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더해진다면 그 아동 각자의 삶 가운데 그들만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에 유엔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협약은 1990년 9월에 효력이 발효된 국제법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당사국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도 아동인권의 보호 증진 실현을 하는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모르고는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알아야 행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겨야 아동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들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마땅히 모두가 다 누려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동 인권이 필요하다라는 주장 자체에 의문을 갖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다만 모든 아동의 출생 들어올 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가능한 아동은 분리되지 않고 가정에서 자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별 권리가 사례와 접목됐을 때 반감을 갖거나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 사실은 어렵죠.
당연히 다 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특별한 이제 어떤 누가 봐도 심각한 침해 사례가 아닌 이상해야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는데 굳이 더 신경을 써야 하나? 그러니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그런 권리들을 총망라한 어떤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국가들이 그 만장일치로 합의한 아동 권리란 어떤 것이다라고 권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준점이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뭐예요? 왜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돼 하면은 아동 권리를 배움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등대 같은 역할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으로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도 아동인권을 어떻게 진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어딘가 항해를 할 때 놓칠 수가 있잖아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내가 뭔가 아동과 함께하는 삶을 갈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중과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북극성처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전 세계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대한의 기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기준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최소한 아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준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약은 아동 인권의 최대치가 아닌 최소한의 기준을 말합니다. 협약의 구성을 보면 전문과 산부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협약기의 1조부터 41조까지로 아동의 4개의 기본권과 4개의 일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인권의 최소 기준인 4개의 기본권은 아동인권의 일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때만 그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제시한 최소 기준에 적용해서 아동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협약은 아동인권의 증거의 틀이며 아동인권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요한 규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의 기본권의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작동되어야 하는 4개의 일반 원칙 중 비차별과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의 기능은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아동인권 자체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아동인권에 반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다들 어쨌든 긍정적으로 다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걸 그게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아동의 행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정도의 인식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기 굉장히 허들이 높다는 생각은 그리고 들어요. 굳이 더 신경을 써야 하나? 더 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권리의 주체자이지만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긴 한데 그 보호는 권리 행사를 막는 수단이 아니라 권리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 예컨대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그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을 그들이 다시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든 어떠한 관리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정말 내 삶을 사랑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라는 명목으로 가두는 수단을 선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동에게 적합한 인간이라는 것은 보호를 명목으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나의 권리, 그리고 내 선택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그 기준점을 찾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적합한 인권을 논의해야 한다면. 어떤 사건들이 빵빵 터졌을 때 어떤 점이 아동 최상의 이익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기준이 아동권리협약이고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협약의 비차별의 원칙은 아동 인권의 최소 기준인
4개 기본권의 보호, 존중, 실현에 있어서 그 누구도 차별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아동이 포함되고 연결되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 충족되어야 함을 거듭 언급합니다. 이는 아동이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에게 태어나고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그들의 권리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는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국제 인권법에는 없는 아동 권리 협약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이라는 조항이 없다면 아동 인권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오남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권과 일반 원칙을 분명히 알고 제대로 깨달아 삶에 적용하게 될 때 비로소 실천을 통한 변화의 길로 나설 수 있습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이냐 알려달라라고들 말씀하시지만 아동 최상의 이익은 결코 답이 없죠. 개별 아동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 그리고 또는 선택지 그리고 그 아이의 욕구, 개별적 특성마다 당연히 다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아동 권리 협약을 알아야 한다? 네. 그 순간 최선은 다하지만 네. 사실 그걸 나중에 이게 영화였을 경우 나중에 그 아동이 봤을 때는 우리가 차마 네,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분명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은 아동 최상의 이익이라고 선택을 했었지만 사실은 그 아이 당사자에게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럴 때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천하는 활동가 또는 성인의 책무라면은 그 선택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신속함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아동 최상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왜냐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이 조금만 늦어져도 굉장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명시되는 실질적인 조항들을 읽을 때 거의 모든 조항이 당사국이라는 주어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무 이행자를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동 인권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맡은 누군가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가능해집니다. 협약은 그런 의미에서 국가를 시작으로 아동의 부모나 교사, 언론인, 기업인, 법조인, 행정가, 정치가 등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협약 이행의 의무 이행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리 주체자인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 줄 의무 또한 지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권리 주체자와 의무 이행자의 관계는 선순환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아동인권 운동가인 야누스 코르치악은 말합니다.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동은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한다. 오늘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하여 배우기 위해 함께한 우리 모두는 권리의 주체자이며 동시에 의무 이행자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 만드는데 일익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